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철약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숨 한번 쉬고 네, 큰숨 방송 한번 시작하시죠. 쉬고 한숨 네. 말고 큰 숨 쉬겠습니다. 아, 큰숨. 예. 예. 오늘 오늘 너무 바쁘셔서 뛰어오셨잖아요. 네. 응. 지금 방금 이제 뭐 그 보스턴에 있는 현직 의대 교수님 두 분과 화상 연결을 하고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그럼 영어로 화상 통화를 아니, 하신... 저는 우리말로 하고요. 거기 이제 한 분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아, 네. 네. 근데 오늘 유일한 아나운서 가죽 치마 입고 오셨어요. 레자예요. 가죽이 아니라 레자? 가죽처럼 보이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까졌어요, 오신 줄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 저도 오늘... 그런 가죽 바지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이번 생에 입을 수 있을까? 진짜 입어보고 싶으세요? 네. 오. 빨간 바지 이런 거 입어보고 싶고. 입으세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생각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입고 하거나 다니셔서. 말거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네. 하는 건 이제 빨간색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한번 몰아보고 싶은데 그거는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가죽 바지 입고 싶다,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싶다 이 감성 약간 80년대 대학생들 감성인 것 같아. 요즘 애들은 그런 로망은 없고 다른 게 있겠지? 뭐 있어요? 대학생들은? 얘기해봐요. 내집 내 집 우와, 마련. 현실적이다. 현실적이구나. 똑똑한 거다. 우리 아. 때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예. 참 허탈감이 많이 들긴 해요. 네. 집을 안 사면 강남에 집을 안 사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요즘 좀 주식을 그런 사지 않으면 상황이죠. 예. 내가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은 난 그냥 평상시대로 열심히 나의 일상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나의 소득은 점점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데 네.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저도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회사에 다니고 맞벌이고 그래서 소득이 낮은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럼요. 심하실까라는 생각 들고요. 근데 저는 네. 지금이 그런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회는 그렇게 나의 뭐 요행을 바라면서 이렇게 나의 일상을 수학을 충실히 얻기 하는 어렵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뭐 근데 어제 기사 지나가겠죠. 보니까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35년이 걸린다. 지금 현재 상태로. 네. 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15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빚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년 동안 20평대 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 뭐 이미 네.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70평대인가요? 60평대인데 60평대죠. 그건 뭐 남편 집이니까. 아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월급 좀 벌어서 힘내시면 돈 모으기 좋겠고 힘들잖아요. 다음 네.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서 네. 조금 더 일상이 편해졌으면 좋았을 것 나 같은데 지금 너무 궁금해요, 그게. 그렇지 않게 될 것 네, 같아요. 16일 발표한다고 네. 했었죠. 그 부분은 이따가 네. 이제 본격 주제 때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고.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사연이 딱 하나 들어와서 정말 소중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땀 한 땀 다 읽어드리자고요. 제목 어머니 눈꼬리 떨림 증상. 이 제목은 우리가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보내주신 분이 써주신 건가요? 메일 제목. 그러니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써주신 네. 거네요. 어머니 눈꼬리 떨림 증상. 어떤 직업이 이런 언어를 다루는 문장을 다루는 분이 아닐까? 아, 어머니 왜요? 눈꼬리 떨림 증상. 뭔가- 간결하잖아요. 핵심 내용만 예를 딱 들면 파악한 어머니의 주제를 쓰신 눈꼬리 건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개가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눈꼬리 떨림 증상.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러게. 조사들을 뺐고 약간 의미가 딱 전달되게끔 해주셨어요. 네. 방송가에 있는 우리 네. 작가님들이 왠지 그런 냄새가 화법의 나요. 그런 네. 느낌인데 시작부터 너무 하나 보내주셨다고 칭찬을 막 폭풍으로. 자,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65세시고요. 최근 약 2주 전부터 눈꼬리가 자주 떨린다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까 눈밑 떨림이 지속되는 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데 이 눈꼬리거든요, 어머님은. 그러니까 눈밑이나 눈꼬리가 같이 묶이는 걸까요? 하셨고
한쪽 귓볼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셨어요. 네.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일단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하신 편이고 또 요즘 날이 워낙 추워져서 걱정돼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이런 쪽으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나요? 참고로 어머니는 15년 전에 유방암으로 2번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익명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요, 눈밑이 떨리는 증세는 상당히 흔합니다.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네. 눈 밑이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눈꼬리가 떨리는 것도 그런데 이게 이제 자주 떨리는 것과 예를 들면 깜빡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떨리는 건 내가 아니면 요쪽이 이제 요런 식으로 눈꼬리가 살살 꼬리처럼 떨리는 것, 그다음에 눈밑이 파들파들 떨리는 거하고 눈을 깜빡깜빡 하듯이 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텀이 달라요. 의학적 텀이. 예. 아주 깜빡깜빡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블레파로스파즘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떨리면 그냥 그렇게 그런 용어까지 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떨리는 것, 눈꼬리가 떨리고 눈밑이 떨리는 것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 영양소 중에 뭐가 부족하다. 마그네슘이 네.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맞는데 네. 눈떨림이 한 사람에게 조사해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 떨리는 사람 7%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그냥 밑져야 본전식으로 먹어볼 수는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모든 이 눈떨림이나 눈밑 떨림의 대체적인 효과적인 치료약은 될 수 없어요. 마치 피로한 사람에게 간 기능 개선제가 대체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약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럼 뭐 밑져야 본전으로 딸꾹질, 해볼 수는 있겠죠. 뭐 딸꾹질 뭐 이런 것처럼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런데 생각하셔야 하나 이제 되나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좀 지켜봐도 될 증상인데 네. 안검하수라고 있어요. 눈꺼풀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눈이 반쯤 감기는 거. 이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거는 급히 응급하게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다음에 뭐냐면 뭐 안면 마비 이것도 급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좀 시간을 둬도 되는 건데 근데 왜 자주 떨리느냐? 기존으로 보면 우리가 뇌에서 내려온 신경이 한 번 딱 지나가고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가 자꾸 남아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전, 이 잔류 전기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내가 충분히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네. 커피를 되게 많이 마셨거나 이런 영양이 불균형적인 상태이거나. 도와드릴까요? 네, 좀 도와주세요. 아나운서시잖아요. 네. 좀 도와주세요. 영양 불균형. 나도 네. 잘 안 되네. 어려워요. 네. 그런 것일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귓볼의 주름이 이 얘기는 이게 진짜로 정말 이게 좀 미스테리예요. 난설인지 진짠지 제가 궁금하던데.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보도한 이유는 예. 국내 연구팀이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의 이런 뇌졸중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건 뭐냐면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되게 유심히 보자 정도지 정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가설이에요. 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래서 귓볼 주름 상당히 저도 되게 만약 통계적으로 치매. 봤을 때 나온 결과인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연구가 정식으로 사이언틱 리포트라는 국제 저명 저널 임팩트 팩터 한 5점대 넘거든요. 거기에 채택된 거니까 피어 리뷰를 거쳐서 그래서 아예 뭐 이거 낭설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왜 그런 걸 하냐면 네. 이렇게 돈 들여서 뭐 MRI 찍고 뭐 해서 치매의 초기 증세 알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돈 안 들고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 알아내면 난 방향성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몸의 신체에서 간편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고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서 돈도 안 되는 이런 검사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의 아이템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귓볼 주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귓볼 주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귓볼 주름, 그 치매 위험 높아져요. 뇌졸중 위험 높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연구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하시냐? 뭐 마그네슘 뭐 일부에 하나긴 하지만 뭐 밑저의 본전이니까 드셔봐도 될 것 같고요. 뭐 네.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 드셔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한 거 이걸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특히 수면 부족이요. 아. 잠은 모든 신경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를 들면 말초신경이긴 하지만 눈꼬리와 눈밑 떨림은 신경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내신 후에 네. 그래도 안 된다면 신경과 신경외과 검사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과 신경외과 검사면 네.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학적 검사하시겠죠. 어떤 신경이 문제가 있나 없나, 안면마비 있나 없나, 뭐 눈에 눈동자는 양쪽 잘 하는지, 반응은 정상인지 해가지고 안 나오면 MRI 검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그렇게 하시고 만약 15년 전 유방암으로 2번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은 아마 유방암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유방암을 이것을 팔로우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별 말씀 안 하시면 그거와 이것과 상관관계는 관련된 없다. 연관성을 굳이 네. 물론 걱정되시는 건 알겠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이 유방암의 아픈 기억을 소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잘 주무셔보고 네. 스트레스도 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떨리는 게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진다. 그러면 병원 가시고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수면 부족으로 생기는 거면 뭐 잘 좀 주무시기 위해서 노력해 보고 할 수 있는데 뇌졸중이 혹시 뭐 전조 증상일까요?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면 네, 근데 이제 그게 뇌졸중의 미리 전조 뭐 증상은 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어려운데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근데 막히기 직전까지 이런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뚜렷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검하수는 맞아요. 눈이 갑자기 안 떠지고 안면 마비되는 거 뇌졸중일지 물론 말초의 어떤 안면 신경의 마비일지 아니면 뇌졸중일지 그건 감별은 해야 되지만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어서 무조건 빨리 가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눈꼬리 떨림, 눈밑 떨림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한쪽 팔에 힘이 떨어진다. 한쪽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두통이 극심하게 온다. 이건 다르죠.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것만이라면 조금 시간을 갖고 나의 이런 컨디션을 회복시킨 다음에 재평가하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유방암을 만약 그런 게 걱정되신다면 네. 그거는 차라리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 진료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 유방 쪽을 보시는 선생님한테.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2.5단계에서 네. 이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금 이제 내려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확진자들이 많이 좀 줄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변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 많이 걱정들 네. 하시더라고요. 네. 백신을 맞았을 때 이 변종 바이러스까지도 잡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2.5단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루이라 아나운서 네. 희망은 어떤 건가요?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 안전하게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 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셨어요 이 멘트? 아니요. 전혀 마음의 의외인데? 준비만 하고 있었죠. 어떡하겠어. 하자면 해야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잡으면 예. 지지난주 일주일에 일일 확진자는 한 800명대예요. 네. 그런데 지난주 일일 환자 평균은 500명대예요. 600명대. 500명대니까 600명에 가까운 500명대긴 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일일 환자 평균은 500명에 가까운 400명대로 예상이 돼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300명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0명대 이하로 갈 것 같냐?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막 영업을 못 하시는 헬스장, 노래방, 이런 당구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업을 하게 해 주실 하게 하도록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근데 우리 지금 5인 이상은 못 모이잖아요. 5인 못 모이는 거 이거 할 것 같으냐 하는 것과 지금 또 하나 관건이 9시 영업 제한 풀 거냐 음식집. 그러니까 업종, 시간 그리고 사람 인원수 요 세 네. 가지네요. 예. 자, 저희가 취재한 걸로 말씀드리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오늘이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1월 15일 15일이에요? 금요일인데 네. 내일 최종적으로 발표를 토요일을 거쳐서 한다 그랬죠. 발표를 한다고 네.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영업 제한이 걸렸던 그런 당구장, 헬스장, 노래방에 대해서는 네. 영업을 풀어줄 것으로 취재가 됐고요. 9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것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는 9시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 지금 감염 컨트롤에 기여를 한 두 가지 요소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약간 저는 이 기사를 좀 올리면서 여론을 좀 보시면서 정하시나요 혹시? 아니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유일 아나운서 이틀 전에 혹시 이런 받은 글 해가지고 네. 토요일 날 발표할 계획안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만 왕따였네요. 좀 그게 보내주세요,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뭐냐면 네. 미인 선남 선녀에게만 공유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되게 항상 이렇게 유치한 농담하시는데 또 매번 웃긴다. 아니 근데 이제 네. 근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방역 당국의 이제 중대본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네. 뭐라고 그 말씀하셨냐면 내용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9시 5명 모임 이거는 유지하되 유지 9시 유지 업종은 나머지는 다 푼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했더니 또 샜습니다. 또 샜다. 또 샜다. 예. 어. 원래 세면 안 되죠. 16일 날 발표해야 되는 건데 미리 세면 안 되죠. 새 나갔다.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절대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 없다. 아직 세부 논의가 마련이다라고 이렇게 보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변수는 있으니까요. 오늘 네네네. 회의와 내일 최종 회의 때 어떻게 변수는 있으니까. 근데 어떤 문의가 많냐면 물어봤더니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 5인을 좀 해달라. 이게 정말 요구가 많대요. 특히 소상공인 기업에서 이제 기업 앞에서 장사하시는 그럼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1시간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저녁 드시러 7시에 6시에 끝나신 분들이 식사 시간에 보통 6시 반 7시에 오시는데 2시간 정도 여유 갖고 너무 부족해하니 1시간 정도면 좀 여유 있게 드실 텐데 그러면 이제 열심히 9시 반에 가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9시니까 보통 8시 반 정도부터 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요청사항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5인도 5인이니까 뭐냐면 가족이 4명이면 뭐 자식이 뭐 이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식사를 못 하니까 한 6인이나 7인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많이 있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5인 9시 이거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만약 이것이 풀어졌을 때 1시간 풀고 한 7인 이상 이렇게 풀었을 때 또 감염이 확산될 우려를 누가 책임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조금 들어주셔. 저는 뭐냐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좀 해주면 안 될까 한번 해보고 우리 그래도 국민들 이렇게 감염이 3차 유행을 네. 저는 정말 단언컨 저는 뭐 항상 뭐 정부 친화적이진 않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부든 지금 정부든 왜냐하면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를 칭송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응은 정말 칭송드리고 싶어요. 3차 대유행을 이런 수준에서 막은 나라는 크게 10개 국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되게 잘하고 계신 거. 우리 물론 위기 있었고 사망자 많이 늘었고 의료진들 다 지치고 이런 부분들 노인 요양병원들 코호트 격리 엉망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3차 유행을
이렇게 막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너무 네. 잘하고 계셨죠. 네.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믿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잘 해서 좀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좀 고려해 주십사. 저야 뭐 이제 그런 방역 당국의 결정적 어드바이스도 아니고 어드바이저도 아니까 그러니까 조언자도 아니고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 한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된대요. 내일 발표를 네, 내일 발표는 기다려봐야 지금까지 되는데, SBS 취재로는 그냥 뭐 업종은 음. 더 확장하되 그러니까 제한 걸렸던 그런 고용무 시설에 이런 것들은 네. 하되 저는 시간까지 풀고 5인은 유지한다 이걸로 저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서 네, 근데 아니었군요.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푸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논의가 많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취재할 텐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은 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의 그런 1시간만 더 해달라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렇게 찔끔찔끔 풀다가는 좀 약간 엉망될 수 있잖아요. 이 정책이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왜 그런 방역당국이 못 푸냐 구정 연휴 때거든요.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한 다음에 명절이 또 겹쳐지군요. 그 다음에 구정 연휴가 있으니까 풀 때 구정 연휴에서 확 폭발할까봐 그런데 근데 구정 연휴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자영업자 반대로 그분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직 한 길죠. 달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구정이라는 것이 양측의 이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워낙 잘해 주셨다. 이 겨울 3차 대유행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컨트롤해 주신 국민은 정말로 우리는 믿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이제 자리가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일이 많으니까 9시라는 제한이 있으시면 이 일적으로 좀 피해 보신 게 있어요? 지금 외부인은 낮에 정도밖에 못 만나죠. 음.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 거 저희가 8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SBS 회사 앞에서 저녁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낮에 일정 아니면 그냥 공동 일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회의들은 다 미뤄졌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학회에 무슨 회의, 뭐 과학기자협회 무슨 회의, 무슨 회의는 뭐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못 하고 있죠. 오로지 온라인 회의, 카톡 회의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집에서 따님이 놀래겠어요. 아빠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네? 예전에 이게 없을 때는 네. 한 12시 정도만 들어가도 빨리 들어왔다. 빨리 들어왔다 하는데, 그러는데 네. 지금 한 10시만 들어가도 왜 이렇게 늦었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일 났네. 네. 사람 마음이 변해요. 네. 바이러스만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도 계속 변해. 변이야. 더 예. 빨리 변하는 것 같아. 사람 네, 마음은. 예, 변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백신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서 개발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변이가 네. 이제 두 가지 우려성이 있어요. 변이 오면 훨씬 더 잘 퍼지고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위험성. 두 번째, 변이고 당연히 이번 백신은 변하기 전 거에 맞춰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우려예요. 네. 일단 지금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는 변이가 세 가지죠.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네. 근데 영국 변이의 문제, 브라질 변이는 족보가 아직 다 밝혀진 거 아닌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남아공 변이랑 똑같은 것으로 생각돼요. 거기서 유래한 것으로. 네. 근데 영국발 변이의 특징은 네. 전파력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 런던대 등 여러 대학이 했더니 한 56%나 올라간다 평균 전파력이. 그 다음에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의 위험성은 이게 백신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백신은 항체를 유도하는 건데 네. 이탈리아 연구팀이 시험 접시에 네. 그 지금 있는 항체들을 놓고 이 지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뿌려놨더니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원래 안 자라야 되잖아요. 네. 항체에 죽어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근데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각국의 방역 당국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자와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커다랗게 신빙성을 갖고 있잖아요. 일단 전파력이 높다는 것 영국 런던 대학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물론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 초기 단계 연구로는 맞아요. 56%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초기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파력이 높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전파력이 높은 게 확인되려면 영국에서만 전파력이 높은 걸로 확인되면 안 돼요. 네네네. 전파력이 높다면 이게 여러 나라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영국에서만 확인됐다. 음. 이게 우리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확인됐고 유럽 덴마크 뭐 어디 나라 미국에서도 많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봐야 돼요. 음.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영국처럼 전파력이 음. 높아지는지. 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음. 두 번째, 어떤 부분이 그 영국발 변이의 바이러스의 전파를 빠르게 하는지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네. 영국의 데이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음. 영국의 데이터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남아공 브라질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없게 한다. 이탈리아 연구팀 뭐 시험 접시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다른 대학에서 해봤더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항체를 넣어서 배양 접시 해봤더니 네. 그냥 억제가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 예일 대학 팀이 주도한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발표를 아직 정식으로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그 파이자 제약과 그 독일의 바이오테크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더니 뭐 항체에 바이러스 억제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들여다 보기에는 이탈리아 연구팀이 백신 효과가 없다는 그 연구가 조금은 치밀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하세요. 말씀들을. 그래요. 저는 그걸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백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것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1월 5일에 발표된 네이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 유일한 아나운서 감기에 걸리면 코로나19에 덜 걸릴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기사 봤어요. 네, 기사 보셨죠? 그때 어떤 원리로 설명이 됐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감기 걸려서 네, 항체가 생기면 네. 코로나에 뭐 강하게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였나요? 역시 S대 출신 다르네요. 한 번 듣고도 틀렸나?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감기 바이러스 중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200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 기존의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변종이라고 건데.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공발, 영국발은 변이라는 말을 쓰지만 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19는 변종이라는 텀을 쓰죠. 완전 변이와 변종은 다른 거네요. 예, 변이는 그냥 약간 변한 거. 변종은 완전 바뀐 거. 네. 그렇지만 얘네의 주종은 코로나죠. 네, 네. 원래 인간에게 가벼운 감기를 일으켰던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그래왔어요. 그냥 네네. 우리에게 아무 해도 안 끼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이에요.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이에요. 네. 한 번도 코로나19에 노출된 적 없는 사람이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세포 면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은 뭔데 왜 코로나19에 대한 세포 면역을 갖고 있지? 갖고 있지? 봤더니 그런 네. 사람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감기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볍게 감기를 앓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오, 뭐야?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이 휴먼 코로나19 감기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냥 이거에 대한 세포 면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세포 면역이 활발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면역력을 항체만 생각하는데 항체보다 더 중요한 세포 면역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변이들이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네. 세포에 달라붙는 것, 그 과정을 억제하는 게 항체인데 네.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일부 변한 거는 이론적으로 항체 면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더 큰 세포 면역, 더 중요한 세포 면역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 그건 달라지더라도 심지어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의 완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볍게 하는 감기조차도 면역력을 형성하니 아주 가깝게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항체와 세포 면역은 더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세계 석학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변이에 대한 그런 물론 변이는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게 변이가 또 새로운 변종이 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주의하긴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지만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감기는 그러면 억지로 한번 걸려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억지로 걸리면 안 되죠. 지금은 왜냐면 감기에 마스크 쓰고 다녀서 걸릴-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코로나19가 훨씬 많으니까 지금은 네. 돌아다니는 바이러스 중에 네. 그러니까 감기에 억지로 걸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 아 내가 작년에 감기에 걸린 적 있었나 없나? 막 이렇게. 하여튼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싸 그래서 아싸. 작년에 감기 좀 앓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 돌기 전에 감기에 걸리셨던 분들 일단 아싸 한번 하시고요. 그래도 마스크 손 씻기는 계속 하시고요.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그다음에 드는데요. 이제 변이가 네. 됐지만 네.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은 바뀌고 설령 이제 전파력이 세지고 그리고 백신을 무용론하겠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 변이를 대응하는 방법은 네. 마스크와 손 씻기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코로 호흡기로 들어오고 호흡기로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 지침, 방역 수침, 우리가 코로나를 이겼던 방식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지금 더 놀라운 건 우리 지금 아무도 백신 맞은 사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22%의 국민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률이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물론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는 백신 안 맞고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백신은 빨리 맞는 건 중요해요. 네. 항상 지금 없다고 지금 감염병은 항상 방심할 때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3차 컨트롤을 잘했으니까 백신 늦게 맞아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저는 배격합니다. 학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얄팍한 그냥 철새, 정치 철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항상 감염병은 방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동의하는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이제 통계가 요즘 뭐 좀 잡힌 게 있나요? 좀 네, 일단은 네. 통계는 확실하게 잡힌 거는 파이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저 접종은 200만 명이 넘게 케이스가 있고, 근데 모더나가 그 다음에 시작했는데 8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모더나 통계는 아직 안 나오는데 네. 파이저가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21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명은 근데 다행히 이제 다 퇴원을 했고 한 명은 아직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확률이 네. 9만 명당 한 명꼴이에요. 네. 9만 명 중에 한 명꼴. 네. 근데 이 9만 명 중에 한 명꼴이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데 네. 갑자기 호흡곤란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받지 않으면 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이 9만 명당 한 명꼴이라는 비율은 독감 백신에 비해서 8.5배나 높은, 그러니까 간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이 들어왔을 때 이 네.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어떻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 마련하는 거 우리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불안해지는데요. 무섭죠. 네. 그런데 물론 이건 예의주시해요. 근데 이게 접종 30분 이내에 대부분 하니까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병원 내에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30분 동안 머무르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9만 명의 한 명꼴의 확률이 몇 명이냐면 99.998%는 괜찮다는 거예요. 99.998%는
아나필락시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9만 명당 한 명꼴은.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맞고 괜찮을 확률이 99.998%입니다. 거의 100%죠 사실은 반올림하면.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100만 명, 1000만 명 정도 맞으면 그 정도에 한 명씩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러 명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백신의 부작용에 비하면 네. 사실은 몇천 배 더 위험합니다. 몇천 배? 제가 생각하면 몇만 배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백신 이거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독감보다 아나필락시스가 한 10배 정도 더 많은 8.5배 정도 많으니까 당연히 의료진과 방역당국 맞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따지면 비할 데 없이 코로나19의 백신의 위험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되면 진짜 안 되는. 네. 조심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조심은 해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대비는 해야 되지만 이게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으로 이거 맞으면 안 된다는 거는 를 말하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다. 99.998%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너무너무 불안하시면 맞긴 맞아야 되면 네. 약간 동네 병원보다 큰 병원 가서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 응급조치는 다 되고 센터에서 할 것 같고요. 그 센터가 되는 네. 그거는 동네 병원일 수도 있어요. 동네 병원에도 의료진이 해서 30분 동안 보면 동네 선생님들 다 전문의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다 대처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어쨌든 쇼크가 왔을 때 주사제, 약물, 그다음에 호흡법 이런 것들 뭐 다 이미 매뉴얼이 동네에 다 계신 있어요? 전문의 선생님들 날고 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적이 되고 교육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대비를 하면서 접종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 진짜 부심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발표된 건데 어떤 게 급성 알러지를 일으키냐, 급성 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느냐 네네네. 보면 그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PGE라는 이 핵심 백신 물질을 전달하는 어떤 물질이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PS80이라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기존에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장 청결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사용됐었고 선크림 있잖아요. 네. 자외선 차단제 네. 그리고 치약 그리고 진통 소염제에도 그런 것들이 그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장 청결제, 진통 소염제, 치약, 자외선 차단제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맞을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겠죠.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네. 물론 알겠습니다. 대비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주사를 맞고 30분까지는 병원에 머무르시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 갖춰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tower@sbs.co.kr로 또 메일 보내주세요. 네. 자,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네. 1년 내내 맨날 네. 걱정만 하다가 지나갔지만 잘 대처를 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그리고 이 정도면 네. 우리 국민들 지금 뭐 축하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음. 정말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또 김치국물 마시는 건 또 아닌 거. 그렇죠. 네. 3,000명, 5,000명 이렇게 갈 그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계속 생활 습관에서 조심. 잘해주시면 되겠다. 네, 우리 국민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